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이죠. 사운드하운드 AI 그리고 빅베어 AI. 이 두 회사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회사가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각자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1년 사이 주가가 4배 이상 뛰면서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죠. 맞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최근에 그 눈부신 성장, 혹은 또 어떤 경우에 좀 부진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과제는 뭘지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두 기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회사들이에요. 공교롭게도 두 회사 다 스펙,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합병으로 증시에 들어왔어요. 아, 스펙 상장이군요. 네, 처음부터 상장을 염두에 둔 서류상 회사랑 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리고 둘 다 AI라는 엄청난 흐름을 타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겉보기랑 다르게 속을 좀 들여다보면 사업 방식이나 재무 상태가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주가 상승률만 볼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 약점, 그리고 뭐랄까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운드하운드 AI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이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허밍으로 노래 찾아준 앱으로 유명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써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앱은 사실 B2C 쪽이고요. 사운드하운드의 핵심 수익 모델은 사실 기업 고객 대상입니다. 하운디파이라는 플랫폼인데요. 하운디파이? 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음성 비서나 음성 인식 기능을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넣을 수 있게 기술을 제공하는 거예요. B2B 솔루션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이걸 쓰나요? 뭐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 아니면 레스토랑 체인 치폴레, 또 금융 쪽에서는 마스터카드 같은 곳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네요. 특히 그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라고 하죠. 이 기업들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좀 꺼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한테는 이런 독립적인 솔루션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매출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3년에 47%, 24년에는 85% 성장했고 심지어 올해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나 늘었다고요. 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기술력만 좋다고 이렇게 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외형 성장세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예요. 근데 이 가파른 상승 곡선, 그 이면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면이라면요.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M&A, 그러니까 인수합병 전략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 M&A요? 네. AI 기반 레스토랑 고객 서비스 업체인 싱크리, 또 온라인 음식 주문 플랫폼 올셋, 그리고 대화형 AI 솔루션 기업 아멜리아 같은 회사들을 연달아 인수했어요. 이게 매출 급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인수를 통해서 덩치를 키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수익성이요? 매출은 늘었는데? 네. 인수한 회사들을 기존 사업이랑 합치는 과정에서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인수한 회사들 중에 레스토랑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좀 낮거든요. 근데 이 매출 비중이 커지니까 전체 수익 구조에 부담이 되는 거죠. 아, 인수한 사업의 마진이 낮아서 전체 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렇죠. 거기다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비용도 늘고 또 새로운 대형 고객을 잡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그 조정 총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3년에는 76.2%였거든요. 네, 꽤 높았네요. 근데 2025년 상반기에는 55.3%까지 뚝 떨어졌어요.
꽤 큰 폭이죠. 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네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일반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자예요. 이 갭 기준 적자는 표준화된 회계 원칙에 따른 거라서 기업이 발표하는 조정 이익보다 더 엄격하게 실제 수익성을 보여주거든요.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장하는데 속으로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런 성장 방식이 과연 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수익성 악화는 확실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매출만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시장에서는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업 규모가 계속 커지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서 비용 효율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규모의 경제. 둘째는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가격 결정력을 좀 확보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고요. 가격 인상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앞으로 마진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로열티 기반 매출 비중을 늘려서 전체 이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좀 나옵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 예측을 보면 사운드하운드 매출이 20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47%라는 아주 높은 성장률로 커져서 2억 6,70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성장 예측 자체는 아주 장밋빛이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4억 달러라는 점,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74억 달러? 네, 이 금액은 3년 뒤, 그러니까 2027년 예상 매출의 무려 28배예요. 28배요? 매출의 28배. 와. 네, 28배라는 숫자는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미래 성장에 대한 거의 뭐랄까 완벽에 가까운 성공 스토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정당화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네요. 현재 주가에는 상당한 프리미엄, 어쩌면 거품이 좀 끼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건 앞으로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주가가 확 빠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이 크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 뒤에 수익성 문제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회사, 빅베어 AI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회사는 사운드하운드랑은 사업 영역이 꽤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빅베어 AI는 주로 그 엣지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솔루션을 제공해요. 엣지 네트워크요? 그게 뭔가요? 데이터가 생성되는 현장, 예를 들면 공장 설비나 CCTV 같은 곳과 최종 사용자 사이의 중간 지점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관찰, 판단, 지배라는 이름의 세 가지 AI 모듈을 써요. 관찰, 판단, 지배.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팔란티어 같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 회사랑 협력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아, 팔란티어와도 협력하는군요. 근데 이 빅베어 AI, 최근 실적은 별로 안 좋았다고요? 네, 맞아요. 2023년에는 매출 성장이 거의 없었고 2024년에는 겨우 2% 증가에 그쳤어요. 왜 그렇게 부진했던 거죠? 여기에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였던 위성 발사 업체 버진 오빗이 파산했어요. 아, 버진 오빗 파산 영향이 있었군요. 네, 컸죠. 그리고 동종 업계 내에서 경쟁도 심해졌고 또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이 거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악재가 겹쳤네요. 네. 근데 매출 성장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보이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총 이익률은 전년보다 240bp, 그러니까 2.4%포인트 개선된 28.6%를 기록했거든요. 아, 그래도 이익률은 개선했군요.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을 좀 챙기려고 애썼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주목할 부분은 리더십 변화랑 그에 따른 전력 수정이에요. 2022년 말에 맨데롱이라는 분이 CEO로 왔는데 그 이후에 미국 정부기관을 주 고객으로 해서 생차인식, 신원 확인 솔루션을 제공하던 펜지암이라는 AI 비전 기술 회사를 인수했어요. 펜지암 인수, 사업 다각화 시도였군요. 그렇죠. 일종의 사업 다각화 시도였죠. 그런데 2025년 초에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 인수한 펜지암의 CEO였던 케빈 맥걸리넌이 빅베어 AI의 새로운 CEO가 된 거예요. 와, 피인수기업 CEO가
인수기업의 CEO가 됐다. 흥미롭네요. 네, 이 맥컬리넌이라는 분이 트럼프 행정부 때 국토안보부 DHS 장관 대행을 지낸 인물이에요. 아, 정부 쪽 경력이 화려하군요. 네, 그래서 그가 부임한 이후에 빅베어 AI는 정부 계약 수주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전략 변화가 그럼 성과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맥컬리넌 체제 이후에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디지털 신원 확인 및 생체인식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미 육군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오리온 시스템 현대화 사업 같은 걸 따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 같은 걸 수주하면서 수주 잔고, 그러니까 확보된 계약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 수주 잔고가 늘었다는 건 좋은 소식이네요. 미래 먹거리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다고요. 수주 잔고는 늘었는데 2025년 상반기 실제 매출은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줄었고 총 이익률마저 1.7%포인트 하락한 23.1%를 기록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게 바로 현재 빅베어 AI가 겪고 있는 약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늘어난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시차가 있군요. 네, 특히 정부 계약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준비 비용이 들거나 행정 절차 같은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지고 매출 발생이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2025년 상반기 실적 비지는 바로 이런 정부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초기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 역시 전년 대비 한 16%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 전체 매출도 감소 예상이라 쉽지 않네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점차 매출로 바뀌면서 성장을 이끌 걸로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2026년에는 14%, 2027년에는 6%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2027년에는 약 1억 6,2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럼 26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다만 이때까지도 갭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긴 어려울 걸로 보여요. 수익성 개선이 좀 더디다는 점은 분명한 과제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사운드하운드는 28배로 아주 높았는데 빅베라 AI 현재 시가총액은 약 28억 달러 정도예요. 이게 2027년 예상 매출의 17배 수준입니다. 17배, 사운드하운드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데요? 네, 사운드하운드의 28배보다는 확실히 낮지만 전통적인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제 두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종합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엮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두 기업의 핵심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사운드하운드는 음성 AI, 이 명확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아주 빠른 외형 성장을 보였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성장이 주로 M&A를 통해서였고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나빠졌고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다. 이게 특징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빅베어 AI는 데이터 분석, 특히 정부 계약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최근 실적은 안 좋았지만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될 수주 잔고는 크게 늘어났다. 네, 그게 희망적인 부분이죠. 다만 총이익률 자체가 사운드하운드보다 낮고 단기적인 실적 부진과 함께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이 눈에 띄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두 기업 모두 AI라는 아주 매력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적으로 AI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서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현재까지 나온 분석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몇 가지 이유로 사운드하운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운드하운드 쪽이요? 이유는 뭔가요? 첫째는 절대적인 성장 속도 자체가 빅베어 AI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네, 성장률 차이가 컸죠. 둘째는 음성 AI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서 빅베어 AI가 경쟁하는 그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시장보다는 직접적인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치열해 보일 수 있다는 점.
경쟁 환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죠. 셋째는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총 이익일 수준 자체는 여전히 빅베어 AI보다 높고요. 마지막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때문에 고객 서비스 같은 여러 영역에서 사람 대신에 AI, 음성인식 솔루션을 쓰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추세는 분명히 있죠. 이런 환경 변화가 사운드하운드에게는 꽤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경쟁 환경, 이익률 그리고 장기적인 시장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사운드하운드가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분석에 기초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양쪽 다 크고요. 네. 오늘 사운드하운드 AI와 빅베어 AI 이 두 기업 사례를 깊이 파고들면서 AI 산업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비교였죠. 특히 그냥 눈에 보이는 성장률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수익성 문제라든지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이면의 요소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AI 산업을 이해하시는데 좀 유용한 관점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기업,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잖아요. 스펙 상장, 초기 단계의 좀 불안정한 성장 패턴, 그리고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시장에서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 네, 그렇죠. 공통점이 꽤 있네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AI 기업들을 둘러싼 투자 환경 전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혹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속도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훨씬 앞서 나가는 어떤 패턴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대감이 실체보다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시군요. 네. 이건 여러분께서 앞으로 AI 관련 새로운 소식이나 기업 정보를 접하실 때 한 번쯤 좀 비판적으로 자문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심층적인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